네, 안녕하세요. 테크한스입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은 국내에 있는 IT 외국계 회사 왜 가고 싶을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거품주의보라고 썼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만들면서 잠깐 보니까 국내에 있는 외국계 회사가 15,000개 정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좀 몰랐는데, 근데 아마 생각해보면 규모를 떠나서 작든 크든 다 모으면은 이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한두 명 놓고 일하는 그 한국지사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계 회사,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목을 메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저는 이제 목을 맬 정도는 아닌데, 이제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학교 교직원, 그러니까 그 전산직 교직원을 원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뽑는 시즌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이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외국계 회사는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외국계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외국에 잠깐 있었거나 공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그저 업무에 이제 영어를 쓰니까 이제 그게 유익할 줄 알고 이제 외국계 회사를 많이 지원하기도 하는데,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 중에 하나긴 한데, 네, 그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얘기한 15,000여 개의 회사는 규모도 다르고, 그리고 각기 그 상세하게 그 회사마다 개별적인 회사의 어떤 그런 상세한 부분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국내 회사는 대부분 이제 분위기를 아니까 이제 막연하나마 외국계 회사는 분위기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보통 생각으로 결국 모르기 때문에 이제 선호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막연히 이제 외국계 IT 회사를 떠올리게 되면 보통 이제 이런 걸 떠올리게 되죠. 네, 미국의 북미에 있는 이제 실리콘밸리를 생각하면서 근무 환경이라든지 복지 연봉이 저렇다더라. 그런데 실제 이거는 북미나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우리나라나 다른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지사는 훨씬 더 연봉이 작아요. 네, 이거는 절대 우리나라 사례는 아닌데, 근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각인돼서 이제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못 가더라도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는 어떨까? 이 정도 되지 않겠어라고 이제 막연한 환상이나 이제 로망을 갖고 이제 가는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사실 북미에 있는 테크 기업들 일부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국내에 있는 IT 외국계 회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선을 그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대한 그런 미국 본사에서의 경험은 없는데, 저도 이제 외국계 회사, 즉
한국에 있는 IT 외국계 회사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공유를 드리는데, 지금 나와 있는 그 이미지로 나와 있는 회사들 중에 한 회사에서 저도 이제 일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너무 막연한 환상을 갖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일부 깰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좀 그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몇 가지 이제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연봉 측면에 있어서는 이것도 국내에 있는 외국계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좀 작은 규모의 외국계 회사는 국내 회사보다 연봉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에 있는 테크 기업도 나라마다 연봉이 다 달라요. 약간 물가 지수를 반영한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호주 지사, 영국 지사, 프랑스 지사, 스페인 지사, 한국 지사, 싱가포르 지사, 인도 지사, 일본 지사 다 연봉이 테이블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연봉이 높을 거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회사들 또 연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회사마다 너무 케바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연봉이 높든 적든, 특히 높더라도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연봉만큼 빡세게 일하진 않는다라는 거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약간 야근은 절대적으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연봉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연봉이 높을 거다라고 너무 희망을 갖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문화인데, 이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지,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는 건데, 아무리 우리가 구글 같은데 모르겠어요. 구글 같은데 이제 막 그 인테리어를 막 그 미국에 있는 본사처럼 막 꾸민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인테리어 외관일 뿐이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똑같잖아요. 영어도 사실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오래 있었던 회사가 더더욱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의는 외국계 회사인데 그냥 보수적인 국내 회사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하면서도 어느 정도 연차가 지나가면 이게 내가 지금 국내 회사에서 일하나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나 헷갈릴 수 있을 정도로 국내 회사나 거의 다르지 않는, 남들만 외국계 회사 다니네라고 얘기할 뿐이지 실제 일할 때는 한국말 하고 한국 이메일도 자주 보내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조금 심각하게 생각했었던 건 뭐냐면, 국내 외국계 회사는 이제 APEC, 그러니까 아시아 퍼시픽 쪽에서 한국 지사기 때문에 한국 지사장의 파워가 굉장히 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회사를 다니게 되면 사내 정치, 즉 어떤 조직의 수장이나 어떤 장급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 이 국내에 있는 IT 외국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사장이나 매니저의 역할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미국 본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지사로 그 명령이 하달이 되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그 주체는 한국에 있는 한국 지사장 또는 매니저이기 때문에, 매니저는 권한이 막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견제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잘못 지사장이나 매니저 또는 내가 들어갔는데 코드가 잘 서로 안 맞는다 그러면 굉장히 그 조직에서 버티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제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내 정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외국계에서 당연히 개인주의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매니저에 따라서 케바케입니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팀워크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국내 회사보다는 솔직히 적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회사는 그러니까 회식은 적지만 어느 정도의 팀 활동은 존재한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국내에 있는 IT 외국계 회사는 이제 본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냥 한국 지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한국 지사에서는 이제 기술을 리딩을 하지 않겠죠. 대부분 이제 제조, 그러니까 만드는 거는 이제 해외 미국 본사 또는 R&D 센터에서 만들고 한국 지사에 R&D 센터가 있는 외국계 회사가 있나요? 구글 있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구글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대다수의 외국계 회사는 기술을 리딩하지 않아요. 그냥 한국 지사는 글로벌하게 그렇게 딜리버리에서 배포된 기술에 대해서만 교육을 받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전달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마치 무슨 외국계 회사 코리아라 그래서 다 미국 본사에 일단 본사가 미국에 있는 경우 그렇게 본사에 있는 것 정도의 테크를 다룬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지사는 미국 본사에서 이렇게 하달된 기술들을 셀링하는 조직이다. 그러니까 세일즈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이 그렇게 세일즈 조직이 많아요. 그래서 세일즈 조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개별 지사마다 실적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안 좋으면 그 한국 지사는 폐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술보다는 실적 위주의 조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기술 중심 조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IT 외국계 회사와 다른 일반적인 B-IT 외국계 회사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B-IT 기술 외국계 회사인 경우는 세일즈든 뭐든지 간에 그 외의 것들은 다 이제 미국 본사하고 이제 연계가 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비슷할 수가 있는데 IT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본사하고 이런 지사하고 이런 IT 중심적인 회사나 아니냐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복지 같은 경우도 본사하고 이제 비교를 안 하겠습니다. 국내 회사에 있는 복지나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북미의 이제 IT 외국계 본사가 있는 IT 외국계 회사에서의 복지는 거의 유사해요. 일부 외국계 회사에서 인테리어만 그 본사처럼 꾸몄을 뿐이지 복지 같은 경우는 그냥 국내 표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보통 복지 포인트나 핸드폰 보조 아니면 이제 음료나 이런 빵 같은 거 매일 어느 정도 이제 채워 넣죠. 그런 게 무료라는 거. 그런 거 그리고 가끔 이제 과일 정도 있는 정도 수준이지. 그리고 교육비 같은 경우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학자금은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이 정도도 없는 그 작은 외국계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회사가 진짜 많은 브이로그에 나와 있듯이 그런 개발자를 위한 그런 많은 혜택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국내 개발 회사 대기업 개발 회사에서 주는 그런 복지보다도 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나 협업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사무실 내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고 이제 일을 하는 환경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극소수고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말로 하죠. 업무도 한국말로 하고, 그리고 메일 같은 경우도 한국 내에서는 이제 한국말로 당연히 쓰고, 이제 단지 이제 한국 지사이기 때문에 미국 본사에서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을 필요로 하는 것들 또는 기술 전달 같은 메일 같은 경우는 100% 영어 메일이죠. 그래서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무할 때 이제 받는 그 메일 중에 이제 외국에서 이제 메일 보낸 메일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좀 뭐 불필요한 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열어보지도 않죠. 딱 보면 제목 보면 아니까. 근데 이제 뭐 중요하다 싶은 거는 이제 메일을 확인해보고 하는데, 물론 이제 영어를 좀 좋아하고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좋기는 한데, 저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나중에는 그 리딩하는 것도 귀찮아서 나중에는 이제 번역기를 돌리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내일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그 내일이 되지 않았을 때는 나 이렇게 이런 환경이 되면 이렇게 일할 거야라고 하지만, 실제 내가 그 환경으로 가고 그리고 또 일 자체가 빨리 끝내야지 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거기서 리딩을 꼬박꼬박 하면서 시간이 이제 가니까 이제 한국말처럼 이제 빨리 이제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정도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을 또 스피드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예. 물론 이제 그 와중에서도 이제 뭐 영어 환경이니까 좀 영어가 늘기는 느는데, 뭐 메일이나 이제 그 협업 도구로 이제 슬랙 같은 걸 사용하면, 슬랙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채널이 많아서 사실 거의 뭐 거의 80%가 이제 영어로 돼 있죠. 그럴 때 이제 뭐 짧은 건 영어로 쓰고 뭐 읽고 뭐 길게 뭐 그 라이팅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진짜 번역기를 돌리고, 또 거기서도 이제 정제해서 이제 좀 뭐 이렇게 좀 완곡하게 이제 오해하지 않게 이제 영어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영문 메일을 보낼 때는 조금 시간이 좀 걸려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번역기도 쓰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환경들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회사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뭐 한 2, 3개월 정도는 굉장히 어색하고 되게 좋다라고는 하지만, 좀 지나게 되면 이것도 또 익숙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 성장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으로 보면 이제 특이 사항이죠.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 중에서 이제 규모가 큰 이제 한국에 있는 IT 외국계 회사는 가끔 이제 간혹 본사,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본사면 본사로 아예 그냥 그 아레나, 그러니까 그 자기 그 업무가 외국 본사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그리고 미국 본사, 그러니까 본사에 외국에 있는 본사에 TO가 있고 빈자리가 있고 매니저랑 서로 이제 인터뷰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이상적이긴 한 경우인데, 이제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코리아로 들어가서 정말 희귀하지만 미국 그 구글 본사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우수사원 되는 경우, 그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듯이, 물론 이제 국내 대기업도 주재원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랑 비교해서 외국계 회사도 이런 경우가 있다. 근데 이것도 규모가 큰 한국에 있는 IT 외국계 회사일 뿐이지, 규모가 작은 IT 외국계 회사는 그마저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이제 세일즈 조직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제 내 포션이 뭐 아시아 퍼시픽 그 쪽에서 조금 뭐랄까 한국 지사에만 집중하지 않는 일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출장이 좀 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T 기술을 하는 엔지니어나 개발자 많이 없으니까 IT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많진 않지만 좀 출장, 그러니까 외국 출장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호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또 외국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무실 답답하는 경우 이제 나가는 경우 이제 좋은 경우도 있지만, 이게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면 사실 이게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그 사실 비행기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전자파도 많이 나오고 오고 가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있는 게 사실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외국 회사의 이런 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외국계는 이제 외국계로만 또 이제 옮겨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외국계 회사 HR들이, 그러니까 인사 쪽 분들이 외국계 회사 경력을 또 좋아하세요. 그래서 외국계는 외국계로 또, 왜냐면 환경이 좀 아무래도 국내 회사랑 다르다 보니까 외국계는 한번 외국계를 거치면 어느 정도 분위기를 알잖아요, 환경을. 그래서 뭐 이탈률이 적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나온 입장이고요. 꼭 외국계만을 선호할 이유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냥 국내 회사 다니면서의 그냥 호기심일 뿐이지, 외국계 회사를 꼭 반드시 진짜 뭐 몇 년을 기다리면서까지 외국계 회사를 갈 만한 이유는 솔직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만약에 큰 결심을 해가지고 뭐 미국의 뭐 북미에 있는 실리콘밸리나 미국 회사를 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일 수가 있는데, 굳이 국내에 있는 뭐 외국의 그 브랜드 이름을 가진 그런 외국계 회사를 너무 많은 그 뭐랄까 상상과 희망만으로 가서는 그 실망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국내 회사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굳이 외국계를 포기하고 국내 회사를 가셔도 또 가시라, 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외국계 회사도 상황이 안 좋으면 폐쇄될 수가 있거든요, 지사 자체가. 그러니까 규모가 크더라도. 그리고 또 외국계 회사도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절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특히 요즘 코로나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철수하는 외국 지사,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한국 지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안정적인 한국 대기업이나 그런 규모가 있는 회사가 더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 지사는, 특히 그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는 영어를, 대부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를 뭐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상상하는 것처럼 많이 쓰진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진짜 외국계라는 걸 잊고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실망했었던 게 뭐냐면, 이 한국 지사에 있는 이 지사장의 역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매니저가 파워가 너무 세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회사의 단점이 그 사내 정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한국 지사, 그러니까 약간 정치색이 강한 한국 지사장이나 매니저가 외국계 회사로 들어오게 되면 정치판이 진짜 더러울 정도로 좀 심한 경우가 많아요. 전 이거를 조금 경험하면서 되게 충격을 먹어서, 이럴 바에는, 이 정도의 정치판일 바에는 국내 회사가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심한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매니저의 역할, 매니저의 파워가 너무나 강하다. 인사권을 포함해서 너무나 강해서 이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국내나 해외 여건에 따라 서울지사가 폐쇄될 수 있다. 뭐 아주 오래된 얘기긴 한데 야후코리아가 폐쇄됐죠. 네, 그 사람들은 다 하루아침에 다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봉 인상이 지사기 때문에 한국 지사, 그러니까 로컬이죠. 로컬 지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연봉 대입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확실히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거품이 확실히 많습니다. 그냥 네, 거품이 많아요. 그냥 좋게 생각하는 거로만 보자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는데 거품이 많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테크 입장에서는 외국계 회사는 그 외국계 회사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배우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 중심적인 조직도 아니에요. 뭐 회사마다 케바케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적이 존재하는 국내 지사는 셀링 관점에서의 분위기 때문에 기술 중심적인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도 세일즈에 비해서는 숫자가 적고 그 중요도도 많지가 않아요. 이 부분도 제가 좀 실망한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굳이 그 외국계 회사를 안 가더라도 사외에서 더 배울 수 있는 기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리들을 아는 사람들은 외국계 회사에 대해서 그 로망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일즈 중심 조직이란 걸 알기 때문에 국내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국내 회사로 다 빠집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외국계 IT 회사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품이 있고 꼭 그럴 필요 없다. 더 좋은 국내 회사도 많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출장이 좀 잦은 포지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는 출장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피하셔야 돼요. 도리어.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 출장이 거의 없는 상태지만 출장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외국계 회사에 오시면 네, 오래 일하시지 못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어요. 장점 앞에 여러 카테고리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나온 상태에서는 좀 이런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거품이 있다 라는 얘기들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테크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